증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는다는 건 원래 있는데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찾는다는 표현도 안 맞는 게 증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CCTV가 증거고 그 증거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제 가슴을 허락 없이 주물주물 만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 사건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없어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피해자는 주관적으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지만 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가지 세부 맥락에 있어서 실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앞에 있는 수사관이 난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데 너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위축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하게 돼요. 혹은 반대로 내가 실제 피해를 본 게 맞는데 너 이거 거짓말하고 나면 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제대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봤다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되게 진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장되게 진술한 것 중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면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배척당하기도 해요. 나는 응원하고 지지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취급당해요. 비늘을 떼고 살을 발리고 뼈도 추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앙상한 뼈대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피해자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추궁당했던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가지게 되는 서운함이나 공허함, 어떤 경우는 분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피해자가 그렇게 용기를 내줌으로 인한 이득은 우리들이 갖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가해자가 직장에서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로 인한 이득은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한마디씩 던져요. 같이 영화 보자고 했대던데, 등산도 같이 갔던데, 아니 자기가 사귈 생각 없으면 등산 가잔다고 왜 따라 나서겠어? 본인도 생각 있으니까 따라 나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근거 없이 피해자를 함부로 의심하고 공격하거든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제 책에도 썼지만 그 등산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해자와 같이 극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막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나 우리의 시선이 피해자를 더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기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멈춰주면 돼요. 수근수근 하는 걸 멈춰두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우리는 내막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멈추는 게 좋겠어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2차 가해의 토양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비옥한 토양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머릿속으로만 저건 적절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게 저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에 대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의 키워드는 저는 컨센트, 허락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았을 때는 멈춰야 돼요. 동의해서 어떤 관계로 나아가서도 중간에 상대방이 중간에 원치 않아라고 하면 그때도 멈춰야 돼요. 왜? 내 의사로만 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성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락받지 않았을 때는 멈춰라. 그래서 허락을 컨센트에 초점을 둬서 허락편으로 했고, 관심은 아동학대의 80%는 가족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남의 집 가정사인데 우리가 개입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 옆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철에 지난 옷을 입고 얘가 다니는 건 아닌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내가 인사를 건넸을 때 얘가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건 아닌지, 가만 봤더니 얘 어디 손등이나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이 저는 폭력을 멈추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가정사라서 개입해서 그 집 아버지 처벌, 그 집 부모 처벌받으면 어떻게,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서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으로 가정폭력은 했고, 성매매의 경우에 공감으로 한 이유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돈 번다 라고 생각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저기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실제 여성가족부 통해서 이런 실태, 성매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 이런 걸로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과정을 보게 되면 10대에 가출해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는 비율이 7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출을 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난, 부모 이혼,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출하거든요. 그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은 생존의 문제인데 성인도 취직하기 힘든데 그 청소년들은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입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 웃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공감해줘도 그 여성들이 다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감으로